4.7 재보궐선거까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설 연휴 그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하게 보냈을 텐데요.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역은 서울 그리고 부산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정치권이 설 연휴 동안 서울과 부산 지역의 민심을 어떻게 읽고 파악했는지 여야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 민심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K 서울선거 기획단장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재보궐선거를 앞둔 설 명절의 의미라는 게 좀 다릅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예전과는 또 똑같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지를 못했으니까. 일단 단장님이 본 이번 설 민심은 좀 어땠던 것 같습니까? 예전처럼 일단 모이질 못하니까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코로나 잡지, 언제 이게 좀 풀리지, 언제 좀 생활이 나아지지, 언제부터 좀 더 모일 수 있게 되지, 시간은 몇 시까지 연장이 언제부터 되는 거지. 사실은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민생과 방역이 핵심이고 다 그에 대한 걱정, 당부, 질문 이런 것이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시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설을 앞두고 비록 많이는 못 가시지만 명절 이렇게 귀성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출퇴근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받는 또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지난번 총선 때도 아마 코로나 총선이라고 부르면 그렇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코로나를 좀 잘 막았는 것 아니냐, K방역. 그렇게 하면서 선거에 훈풍이 불었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도 네. 결국은 코로나를 어떻게 잘 막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정치의 본령으로 얘기한다면 선거보다 지금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민생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 총선 때도 결국은 코로나에 집중하면서 그 과정에 이제 선거가 있었던 건데, 예. 지금도 큰 틀에서 보면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역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방역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민생을 얼마나 촘촘히 챙기느냐, 그것이 근본 바탕을 좌우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난번에 단장님하고 연결했을 때 쉬운 선거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하고도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쉬운 선거가 없다는 말이 정답인 것 같고요. 이거 추세도 엎치락뒤치락하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가 나온 곳이 있고 말이죠. 네. 제가 지난번에 뵙고 그때 말씀드렸던가 아니면 이제 그 후에 다른 데서 말씀드렸던가 모르겠는데 한 1월 초쯤 지나면서 아마 바닥을 친 것 같고 예. 3월쯤 되면 상당히 상황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1월, 12월, 1월 초가 되면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민생의 어려움에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쟁점까지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비교적 이제 다른 정치 쟁점들이 좀 비교적 정리가 되고 민생에 집중을 하고 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좀 보이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실제 객관적인 수치에도 나타나듯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회복을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어려운 국면은 좀 외람되지만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아주 그냥 담담하게 보아도 팽팽한 수준까지는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권이 단일화된다고 하면 그래도 그것은 여당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좀 악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일화라는 것이 이제 재미난 이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소란스럽지만 또 이런저런 또 잡음이 많이 있는 이슈여서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건 단일화라는 것은 그 또한 어느 시점에는 지금은 야권에서 주로 단일화 이슈로 끌고 가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지나가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쭉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선거의 마지막 시점에 정말로 결정적인 득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원래 단일화라는 그런 방식 자체가 한 20, 30년 전에 한국 정치에서는 결정타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서 실제로 단일화라는 것을 가상을 해놓고 봐도 여야의 후보들의 어떤 정당 지지도나 또는 후보들의 적정성, 단일 후보로 놓고 했을 때도 이미 그것이
단일화를 하면 무조건 뭐 야권이 승리한다라는 도식이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깨져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은 이미 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얘기한다면 시장에 반영된 기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저희가 무시하진 않지만 애초부터 저는 처음부터 1대1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것은 뭐 그냥 그대로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범 여권도 단일화 이슈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데, 그걸 뭘 꼭 단일화라고 불러야 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학에서 시작된 거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체성이나 정책의 취향점이 비슷한 후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스스로 오히려, 이렇게 해서 같이 후보를 하나로 정리해 나가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어서 아마 그렇게 막 치고받고 뭐 티격태격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도 안 들고 또 그것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도 서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아마 그건 뭐 자연스러운 선의의 과정으로 아마 과정의 하나로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이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정의당이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항상 가지고 갔으니까 혹시 정의당 지지층들이 우리를 찍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지향해왔던 정책의 방향이나 또는 이번에 이제 후보들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에서 아무래도 공감대의 폭이 어느 쪽이 더 넓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 쪽으로 공감대의 폭이 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을 정의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의 어떤 뭐 입장이라든가 내심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예. 그 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난다고 하면 그 정의당 지지층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그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좀 해보죠. 지금 당정이 추경을 통해서 3월 말에 선별 지급한다. 전보다는 더 두텁게 지급한다. 이런 안을 세웠습니다만 아직도 그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현장, 그러니까 이른바 현장 가령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지역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많은 중소상업인을 만난다든가 또 시장에 가서 상인들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이른바 사각지대에서 어떤 이러저러한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만나는 이런 여러 분들을 만나다 보면 보편이냐 선별이냐 하는 논쟁 자체가 얼마나 약간은 허망한가 하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들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다 지원하다 보면 피해가 더 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정에 대한 우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피해 계층을 더 잘 맞춰서 두텁게 해야 된다라는 재정당국의 입장을 일견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위기 상황과 재난 상황이 훨씬 더 넓게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펼쳐져 있다 하는 것이 정치권, 그러니까 특히 당의 대부분의 인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쟁을 하면서 여권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원래 더 보편적인 지원은 조금 더 확실하게 전체적인 이 위기 상황이 한 단계 더 나아지면서 이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일단 양해를 하고 우선 그 양쪽의 공통 분모를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이 기재부에 좀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기재부에서는 그간의 1, 2, 3차 과정에서 다 당의 본인들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당과 정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누가 끌려갔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여서 근데 하여간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다시 전력 투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 왜 한 정부 내에서 저렇게 하지? 라고 말씀을 하고 의아해하실 만큼 하는데 또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룬 기재부 관료들의 생각을 바꿔내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쭤볼 게
그간 민주당 후보들끼리 가는 뭐 비난전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가 없었는데 우상호 의원이 21분 도시 공약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민주당다운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박영선 전 장관의 공약을 디스했는데 소위 속된 말로. 네. 예. 이렇게 조금 더 하면 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사실 선거 그리고 이제 특히나 내부 경선에서 정책에 대한 일정한 서로 공방은 양해될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과도하게 상대의 어떤 정치적인 또는 뭐 개인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치 않은 언어를 사용한 공격을 한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지금 저희 후보들의 어떤 경선에 임하는 태도나 품격은 뭐 비교로 하기는 조금 그렇겠지만 지금 상대 진영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상호 공방과 비교하기는 뭐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금도를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우상호 의원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비난전을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글쎄요, 그것은 뭐 그런 지지율 문제라기보다는 우상호 의원 본인께서 갖고 있는 정책적 입장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민단체에서 박원순이 롤모델이다라고 한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또 우상호 의원께서 본인이 이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상호 의원한테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여권 후보들의 토론회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정해졌습니까? 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뭐 야권에서 1대1 배틀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뭐 계속 1대1 배틀이니까요. 예.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주제로 진행을 하고 정책적 주제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어떤 숨겨져 있는 뭐 사적인 면모, 뭐 흔히 얘기하는 예능적 면모까지를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첫 일정이 언제죠? 15일입니다. 15일 날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총 3번 정도 합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15일, 17, 25일이네요. 기대를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뭐 1인 시위를 한다든가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 관련해서 또 뭐 북한 원전 건설 의혹도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혹시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크게 보면 이 선거에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아주 어려운 국면에서 조금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던 국면이 이제 코로나에서 극복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백신을 정부가 제대로 구해서 공급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라고 백신 공격을 하다가 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이슈들이 막 좀 뭐랄까요? 방향을 잃고 막 무차별화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 부산에 가서 한일해저 터널 얘기했다가 또 지금 말씀하신 또 뭐 원전을 북한에 비밀리에 지어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크게 보면 잘 복기를 해보신다면 야권 지지율이 일정의 정체가 되고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권 지지율 회복세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즉 예. 결국 이 조금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시끄럽긴 하지만 국민들이 잠깐 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큰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어서 저는 역시 이 국면에서는 그냥 큰 틀에서 민생과 방역, 경제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보상하는데 누가 더 끊임없이 노력하고 좋은 대안을 내느냐에 집중하는가. 결국 3월 선거는 선거 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점까지 누가 그것을 일관되게 집중해서 하는가를 갖고 승부가 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러저러한 정치 쟁점들을 막 이렇게 들고 나갔다 저렇게 들고 나갔다 하는 거는 소리는 날지 모르지만 정작 야권에서 기대하는 득표율 내지는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는 이미 최근에 한 달 정도의 상황이 그게 좀 아니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단장으로서 민주당 후보 좀 뽑아달라고 청취자 여러분한테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뭐
당도 그렇고 저희 후보들도 그렇고 현재 다른 정치적 쟁점보다는 최대한 이 방역과 경제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서울을 잘 21세기의 상황에 맞게 21세기의 세계적인 선도 도시로서 변화시키고 우뚝 세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초점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잘 서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역량을 갖춘 그러한 서울의 길잡이 또 여러분과 함께할 서울의 시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더 K 서울선거 기획단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당위원장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의원님 지역구도 뭐 서울이시니까 이번 서초입니다. 예, 명절 때 돌아보셨겠죠? 네, 많이 돌아봤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좀 주시던가요? 뭐 지역의 인사들한테는 평소에 하던 대로 대부분 전화를 통해서 뭐 코로나 때문에 했고요. 예. 그다음에 기성계 관련해서는 남부터미널이 이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쭉 돌아보니까 예전보다는 기성계획이 크게 감소를 했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예. 또 지역 상가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설 분위기도 나지 않고 예. 코로나로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듣는 이야기는 우선 가장 많이 나온 것도 역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습니다. 예. 뭐 야당 같은 입장에서는 경선이 제대로 다니다가 되겠느냐, 예.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여야 누가 이기겠느냐 이게 이제 관점이 많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 그 25번째 이제 공급 정책을 내놨는데 예. 아직도 가격 상승의 여지는 더 있다고 자꾸 언론에서 그러고 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까지 24번째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이 공급 안 하다가 5번째 공급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뭐 정책이 틀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예. 이야기도 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자영업 중소기업이 뭐 굉장히 지금 견디다 지금 줄도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한 많은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실업 문제와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유료휴가 가지고 3개월은 취업했다가 3개월은 일했다가 또 3개월은 쉬고 이래가지고 35%는 정부에서 되고 35%는 뭐 기업이 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거의 왔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불안해지는 그런 형태를 많이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이제 코로나 백신 문제에 대해서 예. 언제 맞느냐 그 부작용이 없느냐 그리고 맞아야 되느냐고 예. 뭐 이런 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역시 코로나 얘기 가장 많았을 테고요. 그리고 네네. 뭐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이 코로나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서울 시민들 또 청년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아마 여당에도 인정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부동산 관계에서는 예. 저 잘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한 3년 반 동안 오른 것이 서울 아파트가 한 60%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뭐 기존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9년 동안 오른 게 15%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9년 동안에 4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노무현까지 전부 해서 14년 동안 다 해도 2배를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사람들의 반응이 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정책 공약 이거에 또 뭐 귀가 솔깃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후보 쪽에서는 무조건 많이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많이 짓는 게 해답이느냐? 뭐 교통이나 이런 건 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땅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그 도시행정 전문가 서울에 한 25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박사학위라든지 논문도 많이 쓰고 이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쪽 분야는 그 이론과 그 실제를 체감한 사람입니다. 예. 이명박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부동산 정책이 24번째가 전부 수요 관리 정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억제하고 어떻게 하면 그 대출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개념을 수요 억제들만 지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자금은 많이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유동성 자금은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짓는 아파트는 적고 짓는 주택은 굉장히 적고 이러다 보니까 세집으로부터 폭등하기 시작해가 전 분야로 이제 확대됐는데요. 역시 지난 10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난 4년이지만은 박원순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워낙 막아버렸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풀 수 있는 거는 가능한 풀어서 사람은 누구나 새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적절하게 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하나의 보완 대책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책이죠. 예. 야권 단일화는 이제는 상수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상수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다시피 야권이 단일화되지 않으면은 이기기는 힘듭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어느 후보건 단일화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기기 위한 하나의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연립정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연립정부 시정. 네네. 그거 어떤 개념인지 저도 듣고 좀 갸우뚱하던데. 아 그러시죠. 예. 연립지방정부 이제 개념인데요. 예. 아마 작년 12월 달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면서 범야권 연립지방정부가 돼야 된다 하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어떤 시동을 건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오케이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진척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정진석 공간관리위원장도 서울시 연정 제한이 후보 단일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하나의 좋은 방안인데 우리나라나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4년 경기지사에 남경필 지사가 됐는데 예. 그때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에는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새정치연합에 자리를 제공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연정이 됐고,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독일의 지방의회 보면은 지금 베를린시라든지 자를란드 작센이라든지 작센 안할트라든지 이런 주 같은 데서 보면 지방의회가 대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중앙정치에서 보면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많이 연정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본다면은 충분히 연정은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한 후보에게도 당선이 되면은 나중에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같이 뭘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패배한 후보들의 좋은 정책 제안이나 공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약 등도 받아들이고 또 패배한 후보 측의 주요 인사들 있잖아요.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 예. 그 일부도 참여시켜서 서울시 전체를 공동으로 한번 구성해서 최상의 어떤 인력과 정책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선거에서 승리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판세는 단일화가 안 될 경우는 상당히 어렵게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단일화가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이나 저희나 다 마찬가지. 단일화가 성공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네네. 제가 민주당 아까 전에 김민석 단장에게도 물어봤었는데 네네. 정의당 후보를 내지 않는단 말이죠. 네네. 만일 선거가 박빙으로 흐른다면 정의당 네네. 표가 민주당 쪽으로 간다면 민주당 그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지금 현재 구정 전후에 전부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여론조사에는 정의당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여론조사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다 가만히 돼 있고요. 지금 여권도 단일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권도 단일화 관련해서 보면은 여권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권 단일화를 찬성하는 것이 한 55% 어느 MBC라든지 엠브레인가 여론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야권 단일화는 그보다 훨씬 높은 한 15% 높은 66% 이상의 나오고 더 있습니다.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더 관심을 받고 있고 이것이 아름다운 단일화만 된다면 충분히 어떤 폭발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죄송스러운 질문인데 안 하면 안 돼서 제가 할게요. 이재호 고문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누구하고 이재호 고문. 네네네. 예. 만일 이번 보궐에서 진다면 국민의힘이
그러면 정계 개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어차피 지금 야권은 예. 국민의힘이 그 의석도 100석이 넘고 또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지율 이런 걸 보면 30%가 넘는 당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야 중심으로 되고요. 해서 예. 예, 그게 이제 국민의당이라든지 기타 강성 보수들, 예. 원래 약한 사람들, 아주 그 극소수라든지 약한 사람들은 세게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여하튼 어떻게 하든 야권을 통합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보궐선거 끝나면 이제 바로 대권 경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렇습니다. 대선에서 우리가 어떤 명분 있게 승리를 하려면 야권 통합이 되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잘 들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양쪽의 캠프도 그렇고 요즘에 두 후보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좀 격화되는 거 아니냐. 선거전이. 네네. 비방전이나. 네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일부에서는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느끼고 있고요. 예. 다만 그러나 거기 격화돼서 전반적으로 잡음이 많이 나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세게 붙으면 후유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 시민한테 여러 가지 어떤 그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서울 시민의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 그걸 통해서 어떤 잡음이 나오고 그걸 눈살을 찌푸르게 한다면은 지난 그 1년 전에 총선 때도 막말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2월 8일 날 미디어데이라고 저희들 경선 미디어데이라고 개최했습니다. 예. 그때도 우리가 막말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말자. 또 비방이나 폄하하지 말자. 예. 이렇게 걸린 서약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고 봐야죠. 예. 저는 생각이 그분들도 정치를 한 사람이고 충분히 의식이 있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경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후보 토론회는 언제 합니까? 저희들 후보 토론회가 지금 16일, 19일, 23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내일 있네요. 그거 1대1 토론이고 내일 이제 1차 토론이 1번 토론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25일, 26일 합동 토론회를 거쳐서 3월 4일 날 최종 저희들이 결정이 되죠. 예. 방식이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치러져요? 저희들 방식은 조금 기존하고 좀 다르게 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일, 19일, 23일 1대1 토론회를 하고 그다음에 4일 날 후보를 선출하고 25일, 26일 날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우선 드레스 코드, 옷도 코드 양식이 없습니다. 격식도 없습니다. 토론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무 스탠딩 토론을 하고 맞짱 토론을 하고 또 1대1 토론이 끝나면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점수를 매기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개해서 전반적인 어떤 서울 시민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 한 가지 여쭤보죠. 이 4차 재난지원금인데 일단 네네. 민주당은 3월 말에 선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편에서 바꾼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같은 입장 아닙니까? 선별로 지급하는 거면? 원래 저희들이 이제 선별로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보편 플러스 선별을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이제 경제부총리라든지 경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선별재난지원금 떼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쪽 편을 들다 보니까 지금은 우선 선별재난지원금을 3월 선거 전에 지급한다. 3월 말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예. 전반적으로 원래 추경 사유는 당장 긴급한 목적의 자금만 추경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선별지원금이 맞고요. 보편 지역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여지를 주기 위해서 방역 상황을 보면서 보편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차원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든 저렇든 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한테는
이번에 그 선별지원금도 최대 300만 원까지 뭐 집중 지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어떤 선거에 어떤 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지금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예. 줘야 되는 거는 맞다. 다만 빚을 내서 주는 거는 참 삼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160조가 들어갑니다. 예. 그럼 뭐 1년에 한 40조 들어가는데 그 중에 아낄 수 있는 건 좀 아끼자.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한 558조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재량 지출입니다. 그 중에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한 29조 정도는 재원 확보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존 재원 중에 삭발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아껴서 짜서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죠. 예. 의원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후보 많이 좀 지지해달라고 한마디 하고 인터뷰 끝내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당이라는 것은 원래 여당의 어떤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 거의 목소리가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서울 시민 국민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선도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투표로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